FA50의 단자형이 벌써 진행 중이고 중이라고요? 2028년 정도면 완성된 기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필리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FA50에서 단자기가 되면 A가 떨어져 나가고 F50이 될 것이다라는 완전히 대박 사건이잖아요. 대박. 지금 제가 보니까 F50이 되면 거의 4.5세대까지 업그레이드 됐다고 쭉빛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건 F16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속 능력 좋지, 무장 좋아, 신무장으로 바뀌어 거기에 더비 레이더 미사일에 파이슨5 예전에 애기 F16 배신하시는 겁니까? 배신이 아니라 배반? 현 상황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필리핀 공군에서 FA50을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버스, 지하철 안에서도 보고 듣기 좋은 내 손 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 웨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필리핀 외신에서 점점 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 FA50의 단자형이 벌써 진행 중이고 중이라고요?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2028년 정도면 완성된 기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필리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 공장 그쪽 옮겼대요? 아니죠.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완전히 대박 사건이잖아요. 대박.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필리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FA50에서 단자기가 되면 A가 떨어져 나가고 F50이 될 것이다라는 아예 이 명칭까지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전투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투기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어떤 것이 바뀔 건지 복자기에서 후방 좌석 대신에 연료통이 들어간다라는 우리가 많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번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어요. 아, 예. 국내에서 이 몇 소식통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벌써 작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카이에서 이미 개발에 착수했다. 제가 듣던 얘기들은 카이가 다른 요구사항이 있지 않는 한 단자로 갈 생각이 없었었는데 옛날에 공군이 따로 단자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카이가 지금 만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 지금 요구를 한 거는 맞은 거네요? 거기까지. 네. 일단은 정확히 누가 카이를 찔러가지고 카이가 했는지는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도자료는 필리핀에서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아하. 물밀듯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산수네요, 이거. 네. 필리핀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필리핀의 대통령이 FA50을 탑승을 해서 비행을 했고 대통령이 네. 그래서 FA50 이 측면에 왜 조종사들 타면은 이 명칭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프레지던트 누구라고 이거를 새긴 채로 비행을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발표 자체를 FA50이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체이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무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필리핀 군 수뇌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영상에 딱 찍혀 있더라고요. 이건 찌라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찌라시인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도 확인해 보니 작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2026년 정도 되면은 뭔가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거고 완성품 FA50 단자형 완성품이 2028년 정도에 나올 것이다. 몇 년 안 남았는데? 네, 이거 언제 그렇게 진행을 했대요? 저도 모릅니다. 이야. 전 너무 좀 억울했던 게
그 갑자기 울컥하는데. 이 좋은 소식을 왜 필리핀은 먼저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대박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필리핀 국방장관은 FA-50 현대화는 사치가 아니다. 필리핀 국민을 내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 언론은 FA-50 PH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경전투기를 정밀 타격, 공중전, 고급 임무 계획이 가능한 더욱 강력한 항공 자산으로 변모시키는 역량면에서 전략적인 도약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필리핀이 단자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FA-50의 약간의 치명적인 단점, 복좌형이라서 전투 행동 반경이 아무래도 작죠. 한 440, 450 정도 킬로미터 정도로 보는데 아무래도 필리핀이 섬나라이고 남중국해 필리핀의 이쪽에서 어떤 나라랑 지금 마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거리까지 갔다 오는데 아무래도 단좌가 필요합니다. 단좌라고 하면 지금 복좌가 연료가 부족해서 연료 탱크를 달고 가서 임무를 하면 공중전할 때 연료 탱크를 떨어뜨려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차라리 단좌가 가게 되면 그 좌석만큼 연료가 페이로드가 올라가고 탱크를 달지 않고 거기다 무장을 달게 되면 전투력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필리핀도 그걸 보고 있고 이 정도 FA-50을 써보니까 이 정도 괜찮은데 업그레이드해서 쓴다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필리핀 공군이 마지막 전투기들이 F5가 전량 퇴역을 하잖아요. 그게 약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주변국으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던 전투기, 경전투기지만 전투기가 처음 들어온 게 FA-50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게 이 업그레이드가 사치가 아니다. 왜 이 정도 능력인데 조금만 업그레이드 쓰면 괜찮은 전력이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4.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F-50이 되면 거의 4.5세대까지 업그레이드 됐다고 쭈삣 느낌이 좀 이상한데 4.5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F-16 바이퍼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순간에 F-50이 4.5세대 이건 얘기가 좀 다른데 하고 전율이 갑자기. 제 내피셜적으로 이 사건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처음에 필리핀이 기본형 FA-50을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조용히. 네. 그리고 운영을 해봤더니 성능 자체는 만족하는데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곳들이 너무 넓어. 그렇죠. 그리고 공중전을 하면은 교정 거리도 좀 길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문을 할 때는 단자형을 만들고 싶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내피셜을 한번 네, 그건 정말 합리적입니다. 필요한 걸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리얼F4K에서 FA-50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야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걸 지금 필리핀이 하고 있어요. 맞네. 필리핀이 이제 10년 넘게 FA-50을 운영했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똑같은 기종을 선택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를 했다는 거는 필리핀의 FA-50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 조종사 입장에서 훈련과 전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조종사 양성한 게 비행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거꾸로 빛을 발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으로 이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서 딱 생각해봤더니 제가 봤던 필리핀 그 외신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FA-50을 다뤄봤던 필리핀 조종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체는 멀티롤 작전이 가능하고 플러스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자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단자형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복자형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투대대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폴란드도 F-50으로 훈련을 하면서 F-16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핀은 FA-50, F-16 옛날 거 필요 없고 이 신기종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종 비슷한데 나중에 만든 기종과 옛날 기종 F-16을 따라 만들었지만 근데 그 기종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후속 지원 또한 장점이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니 해도 아마 성능일 겁니다. 여러 차례 실전, 필리핀에 사실 전쟁 전투가 좀 많았죠. 잘 안 알려졌지만. 국방부 장관 내부와 외부의 외환이라고 했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전의 데이터가 팍팍 쌓였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필리핀 남부에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 세력의 거점에 FA-50을 동원해서 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IS 추종 반군 15명에서 17명 정도가 제거가 됐고요. 부상자도 속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상자 중에는 미국이 테러 용의자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 저항 세력 지도자 이슬릴론 하필론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이 매우 뛰어났고 정밀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017년 마라위 전투가 있죠. 마라위 전투는 필리핀의 이슬람 극단주의 분파가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섬 마라이시를 점령하면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입니다. 당시 필리핀 정부군은 장기화된 시가전에서 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FA-50이 70여 차례 소티를 뛰면서 반군의 거점을 정밀 폭격을 하면서 필리핀 군의 지상전을 승리로 견인을 했습니다.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저항력을 효과적으로 분쇄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시 마라이 전투를 지휘했던 필리핀 지상군 사령관이 FA-50을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정밀 유동 무장도 없는데 정밀 타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FA-50이 쓰고 있는 그 알고리즘 컴퓨터가 상당히 새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쏘지만 이 조종사의 그 CCIP라고 육안 모드로 떨어뜨리는 그 정확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밀 폭격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반 무장으로 때렸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난 거죠. 일반 무장인데 정밀 폭격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밀 유도 무장을 진짜 정밀 유도 무장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3에서 5m 공상 네. 오차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21년 공상 게릴라의 거물급 인사이자 민다나오 방면 지역 사령관인 조지 마들로스를 FA-50으로 제거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2024년 호주 다윈 기지에서 열린 피치블랙 2024 연합 공중훈련에서 그리핀과 모의 전투 후 10대 7의 비율로 우세를 점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핀하고요? 예. 4.5세대인데? 그렇죠. 특히 훈련 기간 동안 카이의 정비 지원을 통해서 100% 가동률을 유지해서 세계 무대에서 정비 신뢰성을 확실히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와. 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필리핀은 FA-50에 무한 신뢰가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것이 추가 도입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FA-50의 공중구부 기능을 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중구부 기능을 장착을 한다고 하면 이전에 FA-50 PH 모델에는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게 복자를 개량을 하던 단자를 개량을 하던 이거는 와우 전투 행동 반경에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 450km인데 공중구부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8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복자를 가진 필리핀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아직 필리핀이 공중구부기가 있진 않는데 만약에 그 요구가 있다면 연합작전에서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상대로 연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에서 공중구부기를 지원해주고 필리핀군은 뒤에서 구비를 받아서 했던 모습. 예전에 대한민국 공군도 구비기가 없을 때 미국의 구비기를 뒤에서 훈련을 다 하고서 구비용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시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뒤에서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구비에 대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구비를 하게 되면 구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플라잉 분방식이라고 왜 B2 같은 거 보면 어떻게 V자가 쭉 나가서 쏘고 이렇게 가는 거 보셨죠? 예. 그거 말고 이제 드로그 앤 프로그, 뭐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인데 그건 뭐냐면 라팔 보면 앞에 이렇게 큰 예, 그리고 뭐가 이렇게 해서 딱 하잖아요. 오다 보면 여기서 철컥 전자석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 여기서 전자석이 딱 붙어서 쭉 쏘고 이제 나가는 방식인데 FA-50은 지금 플라잉 분방식으로 하게 되면 뒤에다가 달아야 돼요. 그럼 이거 개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마 프로그 앤 드로그 앤 프로 이쪽 방식으로 가지 않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설계를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가 아마 지금의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16은 원래 급유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설계 방식 자체를 플라잉 분방식 등에다 하거든요.
근데 없는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개조를 하려면 아마 드루건 플러그 프로브 방식이 아마 사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급유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무장을 덜 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공대지 무장을 2배를 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피치블랙이나 이런 연합작전을 할 때 다른 기종들하고 같이 장시간 치고 여기에 만약 단자까지 간다 그러면 FA-50이 다른 미국의 전투기들하고 봤을 때 가능하겠죠. 오고 이거는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추적을 계속해서 사실 여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의 넓은 해역을 커버해야 하는 필리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성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집니까? 전투기의 핵심 항전 장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태기자면 제일 아시잖아요. FA-50용 A사 레이더. 예. 일단 여기에 장착될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 이 기계식 레이더는 제밍에 되게 약해요. 이번에 공중전 같은 거 잘 보시면 기계식 레이더는 한 방에 다 갑니다. 근데 A사 레이더를 쓰는 이유는 나의 공중전, 나의 레이더 미사일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적으로부터는 제밍을 효과적으로 방어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들이 다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달고 있는 기계식에다가 더비 익스텐드 레인징 미사일만 달아도 저는 지금 전율했는데 거기다 A사 레이더까지 달면 이건 4.5세대로 가는 첫 번째 레이더 눈이 바뀌는 거죠.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 느낌이 옵니다. 카이의 능력들이 지금 구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이미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인데 한번 해봐. 그 전에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아니면 개발하면서 이미 축적했던 노하우가 있을 건데 그거를 같이 하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이거를 한번 해보고 KF-11로 가는 능력. 이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데 그 정도면 지금 거의 4세대 플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전자전 장비도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방해전파 대응 능력, 방해전파 장치, 레이더 경고, 수신기 이런 게 고도화된다. 여기에서 조금만 추가되면 완전 4.5세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데이터 링크 이미 가지고 있죠. 그걸 업그레이드된 향상된 데이터 링크를 강화를 하게 되면 필리핀군의 합동, 연합미 합동 작전까지 가능하거든요. 야, 이거 KF-21의 노하우가 글로 가는 느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 능력도 주목을 할 만한데요. 실제 전투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목적 무장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쪽 날개에 4개, 동체 하부에 3개, 이렇게 총 7개의 하드 포인트에 최대 4.5톤까지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견 4.5톤이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있지만 하드 포인트 3개에는 1톤짜리 무장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수량은 좀 제한적이지만 최신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플랫폼도 필요하다면 장착을 할 수 있다,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미사일, 폭탄, 포드류 등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작전 역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대지 무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F-50의 진짜 매력은 공대지 무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경공격기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경전투기, 이제 전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AGM-65 매버릭. 이 매버릭은 탱크나 벙커 그리고 지상 고정 또는 이동 표적물을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이거는 TV 유도 방식도 있고 IR 유도 방식도 있는데 하여간 이 매버릭이 나타나고 나서 캐스에서 정확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그래 공군 이거야 하고 했더니 저 미사일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당연히 저걸 달고 있고요. GBU 계열들 이제 펀치만 되면 다 달 수 있는 레이저 유도 무기를 다 달 수 있죠. 아까 나왔던 GBU 12는 당연하겠죠. 일반 목적용 폭탄은 다 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 제이담 그냥 달고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담까지 해서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한 게 있죠. KGGB. 이번에 KGGB가 우리 들으셨나요? 태국하고 캄보디아. 예. 거기서 왜 포병끼리 사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교전이 있었는데 예. 캄보디아의 지휘소들, 포병 지휘소, 우리 사단 지휘소를 KGGB가 타격을 했답니다. 그 태국이 운영하는 F-16에서 대한민국의 KGGB 약 20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썼겠죠? 예, 그래서 이번 이 두 국가의 전투 행위를 보면 강력한 공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때린 데가 주요 군 지휘부 그리고 뭐 통제소 이런 데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 군의 그 지역 사령관들도 전사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나오고 정도예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군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족을 했고 그렇죠. 측에 그래서 100기 정도를 더 도입할 가능성이 그런 있다는 얘기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필리핀 정부와 FA50 12대를 추가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죠. 필리핀에 총 24대의 FA50을 수출하는 결과가 됐는데요. 계약 규모는 항공기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서 약 7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1조 원이 좀 넘는 와우. 그런 규모고요. 2030년까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저 여기서 또 내피셜 하나 해봅니다. 네. 이 필리핀 쪽의 개량형을 누가 제일 눈여겨볼까? 저는 폴란드. 폴란드도 FA50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F-16 안 산대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F50이 된다면 폴란드도 FA50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F50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내피셜입니다. 제가 만약에 폴란드라면 그만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F-16을 추가 도입을 못한다고 받았기 때문에 KF-21 나오기 전에 F-50 조금 더 대대가 몇 개가 있거든요. 사용하다가 KF-21 이건 저의 내피셜이지만 아무튼 F-50에 무장을 달면 확 달라질 거라고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요. 맞아요. F-50을 타게 된다면 저는 F-16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속 능력 좋지, 무장 좋아, 신무장으로 바뀌어 거기에 더비 레이더 미사일에 파이슨5 예전에 애기 F16 배신하시는 겁니까? 배신이 아니라 배반? 현 상황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6은 거기까지 업그레이드를 못했거든요. 예. FA50 성능 개량을 하고 나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줄줄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폴란드 그렇죠. 폴란드만 있겠습니까? 뭐 여러 나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